대한민국 부자 아파트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요. 가구당 연소득이 높은 아파트 순위를 매겼어요. 어디가 1등 했는지 맞춰봐 주세요. 1등이요? 네. 나인원 한남 아니면 한남더일인가요? 와, 엄청나세요. 1등은 바로 나인원 한남으로 무려 24억 원이었어요. 연소득이 2위인 한남 더일과도 10억 원이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고요. 작년 내내 나인원 한남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매물이 없어서 줄지어 사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들 초부자들끼리만 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그 두 개 단지를 말한 건데요. 최고가 거래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것들 같다 하는 생각했어요. 연소득뿐 아니라 월 카드 소비량으로도 순위를 매겼는데 월 2천만 원을 카드로 넘게 쓰는 단지를 추려보니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현대 하이페리온 순위라고 하네요. 신기한 게 여기 강남이 안 보여요. 그런 와중에 이런 헤드라인도 보입니다. 서울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 13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현금 100% 모아서 집 사는 곳 없지 않나요? 이런 식상한 기사 더 안 보고 싶은데 여튼 양극화가 심해지는 서울에서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5년 한 해를 잘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중요한 얘기 아까 몇 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강북의 대형 평형 인기 단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죠. 그런 것들이 카드 소비량이 많더라. 카드 소비량이 핵심입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쓰세요. 돈을 진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저희 부사장님은 관심이 꽤 많으신 각 백화점의 VIP들 있잖아요. 뭐 트리니티다, 자스민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시려고 돈 엄청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말에 갑자기 막 몰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사시는 분들. 기준이 제가 기억나기로 연 1억 이상이었던 걸로 제일 낮은 기준도 연 1억이었던 것 같은데 연 1억이면요 그 백화점에서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씩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만 1,000만 원 쓰면 딴 데서 안 쓰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강남보다 강북에 많더라. 강북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북에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강남이 부자 동네인 줄 아시지만 강남은 일반인 중에 부자인 분들이 많은 거고, 진짜 부자인 분들은 당연히 용산구에 많이 사시죠. 우리가 UM빌리지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오너도 UM빌리지 살지 않으십니까? 삼성 오너도 이태원 살지 않으십니까? 진짜 부자들은 강남에 안 살고 다 강북에 사시니까. 그리고 다 그분들은 주택에 사시는데 주택이 아닌 곳들만 조사를 했으니까 그 주택에 준하는 다른 고급 주택들이 다 들어간 것들이겠죠. 아까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평균 소득이 24억 원이라고요? 네, 평균 소득 24억 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억 원쯤 벌어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 일반인들은 자꾸 자기 실수령액 얘기하시는데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일반인 생각하듯 하시면은 그분들 소득 곱하기 2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면세가 워낙 많잖아요. 요번에 수많은 이슈들 때문에 요즘 카톡방에 많이 돌던데 종합소득세 상위 1%가 거의 다 낸다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살다 보니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상상도 못하고 계신데,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냥 절반 이상 정부에서 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24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그냥 곱하기 2, 연봉이 한 50억쯤 돼야 되는데 연봉 50억 되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CEO가 되셔도 정말 회사 몇 개 빼면은 대체로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제일 많고요. 30억 넘어가는 CEO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CEO는 회사에 한 명 아니에요. 정말 연봉으로는 불가능해요. 연봉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나인원 한남 누가 샀냐 들어보시면은 조단위 매출하는 오너들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밖에 없죠.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소득이 24억 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일반인들은 한 13년치 모아야 집 살 수 있다. 1원도 안 쓰고 13년치 오롯이 모으면 집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 24 곱하기 13을 해보자. 저희가 곱셈을 빨리빨리 못하지만 한 300억쯤 될 겁니다. 그래 300억쯤 되는구나. 300억짜리 집을 저분들이 살고 있나 라고 보셨을 때 나인원 한남이라는 단지가 점점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도 조금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거는 거래 잘 안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200억 언저리의 거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220억인가 한번 거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특이 거래라서 제가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 24억에다가 13배로 곱하면 300억쯤 되는데, 그러면 220억에서 300억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35%쯤 오르면 300억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 한 2, 3년이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소비할 만한 집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뭐 파르크 한남 같은 것도 한참 얘기 나왔지만 거기 너무 작으니까 단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봤을 때 나는 이쯤 좋을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억대 후반 200억을 내고 사시는 것들도 그분들 소득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니더라. 부자 하면 일론 머스크죠. 저희 어릴 때는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 빌 게이츠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 한 대 뽑는 게 무슨 부담이 되겠어요. 저희 기준에서는 한 1원, 2원 몇 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써봐서 1원이라고 치면은 뭐 하루에도 수만 대씩 살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부유층들은 주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소득 24억 원이 아니라 연소득이 훨씬 많거나 아니면 소득은 그보다 적더라도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뭐 주택 같은 경우가 100억, 200억 하는 게 무슨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 지표도 의미가 없어요. PIR이 몇 배든 몇 배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빈살만 같은 양반들 이런 분들이 돈 쓰면 얼마나 많겠어요. 돈 쓰는 입장에서는 뭐 전혀 부담도 안 되시겠죠. 그런데 과연 소비할 만한 주택이 있느냐 이런 얘기 드리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쉽게 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은 몇 채 없겠는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퍼스티지 84평 사시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하이엔드는 하이엔드 같아야 되는데 말만 하이엔드고 하이엔드는 아닌 경우가 참 많죠. 제가 보면은요 시행사분들이 하이엔드가 뭔지 모르는 분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일단 뭔지를 모르고 팔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밖에 없어서 사는 동네가 지금 하이엔드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시장은 확실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가격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가 우리의 인생과 하등 관계없는 저 은하계 넘어 있는 동네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제 일반인들 동네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IR 13배라는데 KB에서는 13배도 아니고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몇 배까지 될 것 같냐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은 13배가 아니라 15배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여지들은 정부 정책에 달렸다. 결국은 정부가 시장을 쪼면 쫄수록 PIR은 올라갑니다. PIR 올라가는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정부가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 나가서 국토교통부의 업무 영역에서 주택은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국토니까 토지나 하시고 주택은 민간에서 알아서 지지고 볶든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PIR 지표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참 희한한 곳이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진 곳이니까요. 일반인들 주택 중에서도 소득이 좋은 곳들은 아까 13배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아닌 것들은 뭐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전국 평균 같은 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전국 평균 숫자는 하등 의미가 없으니까 세부 지역별로 과연 소득별 몇 배까지 집값이 형성될 수 있느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2025년도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소득 증가가 나타나기가 대부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많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소비하기 좋은 집들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25억 원이 넘어가는 집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5억 원이 넘어가는 집들에서 소득 증가 속도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 이쪽이 상승률이 높을 거라 보고 있고 다른 쪽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2025년도의 시장이니까 아까 부자 아파트 리포트라는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치부하실지 마시고 카드값 얼마 쓰는지 나랑 너무 다르잖아 나보다 영이 하나 더 있잖아 이러지도 마시고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끄덕끄덕 저절로 끄덕끄덕이 되니까 굉장히 비싼 집들 초하이엔드 집들가 올라가는 것들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그 밑에 인간계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오르고 이런 집들 움직임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과연 오를 집이냐 안 오를 집이냐 가만히 있을 집이냐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저는 서울 기준으로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집들은 25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5억 원을 PIR 13배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는 물론 지금 13배를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13배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서울 집값이. 25억 원을 13으로 나누면 얼마죠? 네,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소득 1억 9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소비할 만한 집들을 나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소득이 거기까지 못 되더라도 나도 그 소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일념하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노력 더하기 자산도 그쪽으로 옮겨놓으시고 이왕이면 그곳에 사시는 것도 함께 인생 목표를 삼아보시면은 다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숫자들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 얘기일 수 있겠다 생각해보시는 긍정적인 생각 이런 사고체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